아놀드처럼 이렇게 봉긋한 이두 피크를 만들고 싶어서 들어왔다면 아쉽게도 실망할지도 모를 것 같아. 그렇다고 지리는 팔뚝을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나가지는 말고. 아무튼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 아놀드와 로니 콜먼의 팔을 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완전 봉긋한 걸 볼 수 있지. 지금 현재 클래식 피지크 1위를 하는 크리스 범스테드와 라몬 디노를 보면 선천적으로 시범은 이두가 짧은 편이고 라몬은 긴 편이라 모양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두가 짧아야 더 봉긋해서 1위가 되기에 더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전에 이두가 길었던 피리스가 7연속 우승을 했던 걸 봤을 때 아주 옛날이면 몰라도 현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 어찌됐든 두껍지만 선명하게 갈라지는 이두와 삼두를 만들고 싶을 텐데 아놀드가 70년대에 어떻게 운동을 하고 미친 팔 근육을 만들 수 있었는지 얼른 확인하러.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이두 운동은 바벨 바이셉스 컬이래.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운동이면서 양팔로 하기 때문에 덤벨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중량을 칠 수 있는 운동이지. 어쨌든 아놀드가 더 큰 중량을 치기 위해 시팅 컬이라는 방식을 썼다고 하네. 아무래도 이두근이 작은 근육이다 보니 금방 지치기 때문에 그는 8에서 10회씩 3세트를 무겁게 진행할 때 횟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반동을 이용해 수축하고 이후 신장을 천천히 느끼는 방식으로 목표 횟수를 채우며 수행했대. 이런 방식은 신장성 수축을 더 강하게 이끌어내기 때문에 근성장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기계적 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더 큰 부하로 이두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이건 운동 경력이 어떻든 좋은 방식이지만 초급자일수록 다음날 더 큰 근육통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 장점? 암튼 그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 이후 세계적인 코치 하니 램보드가 선수들에게 자주 시키는 부분 반복까지 해서 3세트만으로 강력하게 이두를 털었다고 해. 다음 두 번째는 프리처 컬이야. 그는 머신보다는 바벨로 하는 걸 선호했다는데 동작을 할 때는 전체 가동 범위가 아니라 중간까지만 수축을 했다고 하네. 과학적인 근거로 말한 건 아니지만 아놀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근섬유 더 깊은 곳까지 타깃하며 이두근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대. 실제 할아버지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어쨌든 이번에도 8에서 10회씩 3세트를 하면 되는데 이 방식을 할 때 덤벨이나 머신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후 세 번째는 팔의 꽤 큰 부위를 차지하는 상완근을 위한 해머컬이야. 여기서는 다소 가벼운 무게로 두 가지 스킬을 활용한대. 하나는 최대 수축 구간에서 힘을 주며 2-3초 정도 버티는 방식으로 8에서 12회를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하단부 7회, 상단부 7회, 이후 전체 가동 범위로 7회를 해서 총 21회를 하는 거지. 사실 이 두 가지 스킬은 각각 3세트씩 나눠서 하는 건데 우리 일반인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번은 전자의 방식으로 두 번은 후자의 방식으로 총 4세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 다섯 번째는 인클라인 벤치 덤벨 컬과 컨센트레이션 컬이야. 이 두 가지는 모두 아놀드가 이두의 피크를 담당하는 바깥쪽에 장두를 키워 후면 포즈를 할 때 지리든 이두 피크를 보여주기 위해 즐겨 했다고 하더라고. 실제 현대의 많은 프로보디빌더들도 인클라인 컬을 정말 자주 하는 걸 볼 수 있는 만큼 장두를 키우기에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아. 그리고 컨센트레이션 컬은 무릎에 팔을 받치고 하기 때문에 고립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아놀드는 그래서인지 나름 고중량으로 강한 부하를 줬다고 해. 물론 후반부에 진행하면 중량이 떨어질 텐데 그 상황에 맞춰 6에서 10회가 가능한 무게로 3세트를 하면 되는 거지. 다음은 삼두 운동인데 과거 아놀드가 전성기 이전에 유독 이두에 비해 삼두가 약점이었다며 고중량을 다뤄 삼두에 더 큰 부하를 주기 위해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와 케이블 푸시다운을 무조건 했대. 이 두 가지는 아놀드가 전성기 때도 꼭 챙겨서 했을 만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인 것 같아. 심지어 요즘 최정상급 선수들도 두꺼운 팔을 만들기 위해 바벨 벤치나 스미스 벤치로 하는 걸 자주 볼 수 있더라고. 어쨌든 클로즈 벤치는 가슴이 아닌 삼두로 먹이는 거지만 그럼에도 견갑의 후인을 살짝은 해줘야 좋대. 그래야 완전한 가동 범위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깨에 지나친 개입으로 부상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 수행 방법은 그립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만 좁게 잡는데 이때 손바닥이 바와 평행하도록 정직하게 잡으면 동작 중에 손목에 무리가 올지도 몰라. 그래서 손바닥에 그립 결에 맞게 살짝 팔을 내외전해서 잡고 하면 훨씬 더 편해지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살짝 벌어지겠지. 아무튼 일반 벤치를 하듯 곡선 운동을 하며 수행하면 되고 그저 가슴이 아닌 삼두에 정신 집중해서 하면 된다고 해. 그런데 이런 프레스류 운동은 올바른 방식으로 해도 중량에 비해 손목은 터무니없이 얇다 보니 부상을 당하기 쉽다고 해. 그래서 이를 조금이라도 잡아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주면 좋을 거야. 혹시 간지나고 오래 쓸 수 있는 미국산 가성비 보호대가 필요한 브로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길 바랄게. 이후 아놀드는 준내 뛰어가서 케이블 푸시다운을 했대. 이때 시간이 좀 있으면 3-4세트를 하며 마지막 한두 세트에서 드롭 세트를 해서 강력하게 털면 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우리 일반인들은 종종 아놀드가 했던 방식처럼 딱 한 세트만 드롭 세트로 조져도 좋을 것 같아. 그는 6에서 8회가 가능한 나름 고중량으로 시작해서 20에서 25%씩 감량하며 매 세트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하고 다시 20에서 25%를 감량하며 3번에서 5번을 드롭했다고 하더라고. 이걸 할 때는 로프든 바든 상관없고 자신에게 자극이 더 잘 오는 걸로 하면 된대. 동작을 할 때는 어깨를 눌러 고정한 상태로 팔꿈치 관절만 사용해서 수행하면 되는데 팔을 몸에 붙이면서 동작하면 더 강한 수축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를 유념해서 삼두를 키우길 바랄게. 오늘 브로들은 보디빌딩 산업을 크게 발전시킨 전설적인 아놀드의 팔운동 루틴과 그 방법을 알게 됐을 거야. 솔직히 좋은 머신이 아무리 많아도 팔운동만큼은 프리웨이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 자신의 루틴에 몇 개를 섞어서 하거나 이두 또는 삼두 전체를 루틴으로
가져가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 아무튼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가기 전에 조떼꾸알 좀 부탁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뜨끈하도록 해.